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입니다. 다음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지막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한진칼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입니다. 그야말로 보복 소비가 터졌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판매액이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박사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액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줄었어요. 예, 지금 아마존의 지금 세일, 아마존의 매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이 쇼핑 시즌 여기에 통계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 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전체 소비가 과연 늘어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고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줄을 서서 물건을 사고 떨이하는 물건을 서로 경쟁해서 잡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무려 6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0% 정도 늘어났다. 이런 통계만 가지고 과연 이번에 미국의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이버 먼데이 여기에 실적을 좀 더 봐야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마존은 사이버 먼데이가 오기도 전에 벌써 온라인 시장에서 지금 대박이 터져서 올해 또 사상 최고 신기록 경신이 부푼 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 쇼핑 시즌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 오늘의 기업인 아마존이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온라인 쇼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력 충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매일 1,4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화의 효과도 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는 데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노동 수요 자체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아마존만은 올해 무려 42만 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네. 정규 직원만 42만 명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1,400명인데 이제 이런 속도로 가면 아마존이 미국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고용 인원이 많은 회사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직원 수가 많은 곳이 월마트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이 사실은 월마트죠. 월마트는 이 오프라인 가게가 미국 전역에 지금 파고 들어가 있고 네. 또 노동 집약도, 노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아마존이 월마트보다도 인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마존은 최근에 아마존 프레시라고 그래서 지금 식품업에도 뛰어들었거든요. 네. 이 분야에서 특히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아마존 직원들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연대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용은 계속 늘렸지만 이 처우는 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처우가 나쁜 기업의 하나로 아마존이 여러 번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네. 객관적인 숫자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은 국제 노동연맹, 유럽에 있는 노동연맹에서는 사상 최악의 보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 노동 여건을 가장 나쁘게 제공하는 그런 노동 착취형 이 CEO로 제프 베조스를 여러 번 꼽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제 이번에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의 전 세계 지점에 걸쳐서
대대적인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시간까지도 파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반발 때문인지 아마존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예, 보너스를 지급해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보너스 금액을 보면 네, 전 직원에게 5억 달러니까 저게 수백만 직원을 1인당으로 나누면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요. 네. 상당히 유명하죠. 아마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존 로봇이다 이래서 이 로봇가 그 생산 현장 또는 유통 현장에 많이 들어가서 일일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또 감시하고 있기도 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마존으로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박이 터졌습니다만은 노동 현장에서는 그렇게 썩 그 어떤 즐거운 소리가 별로 들려오지 않는 그런 좀 양분된 그런 모습이에요.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또다시 리콜 사태에 휘말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리콜 조치에 들어간 건데요. 박사님, 독일의 오펠이 올해 생산된 전기차 550여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오펠이 또 이 전기차 리콜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오펠이 만든 차에 화재가 발생했고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 쪽에서의 화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550대를 리콜을 했는데요. 이 550대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리콜이 터졌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면에서 오펠의 사건은 비단 유럽 사건을 떠나서 한국 배터리에 또 하나의 경쟁을 울려주는 상당히 불길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배터리 분리막인데요. 이 LG화학이 원래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을 쓰다가 최근에 이 중국 업체 제품으로 단가가 저렴한 중국 업체 제품으로 바꾼 게 좀 화근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SK 쪽에서의 주장인데요. 원래 SK의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는 화재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실제로 SK에서 중국으로 분리막을 바꾼 이후에 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있고 그 전해질이 자칫 잘못 부딪히면 화재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특수 물질로 된 분리막으로 구분을 해주거든요. 네. 이 중국산을 쓰고 나서 이런 화재가 많이 터졌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입장에서는 LG와 지금 이 배터리 그 영업 비밀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목을 특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두 기업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화재 논란과 관련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예, 지금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죠. 드디어 운명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과연 누가 누구를 뺏겼느냐라는 최후의 지금 판정이 곧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후의 판정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에서 ITC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는 한 번도 화재가 없었다.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을 쫓아내면 미국의 나머지 배터리는 폭발 화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래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3자가 볼 때 LG화학의 불나는 이 배터리와 자신들의 불나지 않는 배터리를 비교하면서 ITC를 그런 그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은 내일부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좀 거셌는데 결국에는 주총을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그 배터리를 생산한다, 최대의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LG화학이 드디어 기업 분사를 합니다. 단순한 기업 분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하는 바람에 LG가 사회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어쨌든 내일 지금 아침에 그 김종현 사장 체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지금 거듭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참 공교롭게도
LG 배터리에서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것이 LG 배터리의 잘못인지 아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LG 배터리를 장착한 회사에서만 유독 이렇게 회사가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 회사를 시작하는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회장 대표의 마음이 그렇게 썩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동안의 부실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LG 배터리 잘못으로 밝혀진다면 이 대손 충당금을 또 다 쌓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시작부터 시련이 적지 않은데 이 화재 문제 이것에서 완벽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런 버핏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미국 6위 기업에 올랐는데요. 박사님, 테슬라가 최근 S&P 500 지수에 편입될 거란 소식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예, 지금 뉴욕 증시의 최대 이슈는 테슬라의 그 질주,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네. 드디어 이제 버크셔 해스웨어라는 회사, 이 회사는 대단히 유명하죠. 원래는 섬유회사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투자의 달인이라고 그러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그러는 이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로서 성공한 그리고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회사, 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오로지 전기차 하나 만들어내고 그동안에 계속 적자를 보아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간신히 지금 흑자 전환한 이 테슬라에 비교해서 테슬라가 워런 버핏을 능가해서 그 해스웨이를 돌파해서 시가총액 6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이제 뉴욕 증시, 특히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아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픽에 585불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금 역대 최고치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 분할을 해서 그렇게 나누었는데도 다시 분할하기 전 시세로 거의 다시 육박을 하는 정말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최근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섰다고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의 전지박을 두산솔루스가 공급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이번에 주가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요. 한국의 두산솔루스라는 회사가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고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산솔루스가 전기박을 그 전기박이라는 게 배터리를 뒤집어 싸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지금 뉴스가 터져 나와서 네. 한국 증시나 뉴욕 증시 동시에서 상당히 주목을 지금 끌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두산솔루스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 갑자기 지금 두산솔루스의 전기박을 대대적으로 사들이는 걸 한 것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대량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 전략을 완전히 굳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부담을 들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나 한국 배터리 회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일 수가 있죠. 네. 우리는 배터리 생산해가지고 테슬라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고 특히 테슬라 배터리는 지금 대형 용량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했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산을 앞지를 수 있다. 이래저래 지금 K 배터리의 위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중국 업체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좀 위기를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이 배터리 통계에서도 중국의 CATL이 다시 LG를 뛰어넘어서 1위로 지금 올라갔죠. 네. 그동안에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물론이고 소비가 둔화가 되는 바람에 중국산 배터리가 조금 한때 휘청했습니다마는 다시 CATL을 비롯해서 중국산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또 한국과의 경쟁에서도 지금 중국의 우위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
이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엇갈리는 배터리 회사 배터리 한국 배터리로서는 아주 중대한 순간을 지금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한진칼입니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치열한 여론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만약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 KCGI의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하는 그 3자 배정,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것을 잠정 중단해 주세요라는 그런 가처분 소송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산업은행과 한진칼 이 이사회가 당초에 설정해 놓은 발행 일자가 12월 2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18일 정도 되는 12월 말에 이제 실제로 주식이 오고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3자 배정을 산업은행이 올 연말까지 하도록 하는 일정을 짜고 그 발행일을 12월 2일로 잡은 것은 올 연말까지 해야만 내년 주총 때 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딱 그런 점에서 볼 때 법리적으로 보면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판정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데 현재 한진칼 문제와 관련해서 3자 배정의 법원이 만약에 KCGI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기존의 산업은행과 한진칼 이사회가 주도해 왔던 이 그 두 항공사의 통합 문제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방식에 있어서 KCGI 입장에서는 3자 배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한진칼에 융자를 해달라 또는 대한항공의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자 이런 지금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은행이 과연 받을 것인가. 산업은행은 그걸 받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한진칼의 조은태 회장은 좀 받기가 어려울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는 안에 사실상 관철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각자의 지금 이해관계 한진칼의 그 강성부 회장이나 또 조은태 회장 그 이동걸 회장의 입장이 각각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조만간 법원이 판단을 내리긴 하겠지만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법원의 판결을 뭐 함부로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현재 판례로만 놓고 보면 KCGI 쪽에 조금 더 그 유리한 특히 현행 전 세계적으로 상법의 정신에 있어서 새로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보호하는 게 세계적인 입법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로 만약에 KCGI가 여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KCGI가 어떤 스스로 이 독자적으로 헤쳐나갈 힘은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다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대주주로서 협상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법원의 판결이 결국은 열쇠가 되겠죠. 네, 그런데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소 4개 국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 결합심사는 물론이고 현재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두 회사 합병할 경우에 물류 면에서나 승객 면에서 독점이 되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정거래 심사의 기준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50%만 넘어도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검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정도 최소한 1년은 걸린다. 그런 면에서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